그 회사 근처에서 거주하셨는가 5분 만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등을 제가 이제 어두워가지고 뭐라도 좀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봤는데 손에 망치를 들고 오신 거예요. 부인이요? 예. 그래서 나한테 안녕하세요. 네, 모두의 탐정 구독자 여러분. 네, 오늘은 모두의 탐정 플랫폼 내에서 터줏대감을 맡고 계신 이준영 대표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옥션으로 나왔어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기분이 좋네요. 탐정님,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탐정 사무실을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요. 대세형기획의 이준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준영 대표님을 모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탐정 채널을 꽤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보니까 좀 올바른 정보를 사회에 알리고자 이렇게 역할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셔보게 됐습니다. 예, 저는 유튜브 용감한 탐정들의 탐정입니다. 저희 그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은요, 좀 탐정들의 실제 업무를 좀 알려주기 위한 거고요. 또 탐정들이 할 수 있는 분야랑 탐정들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채널도 같은 탐정 채널 분야인데 약간 저희 채널은 정보성, 이론적 부분을 많이 다루는 편이긴 해요. 근데 대표님께서도 지금 모두의 탐정 영상들을 보고 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혹시 구독하고 계시는지? 예, 구독뿐만 아니라 뭐 댓글 알림까지 다 해놓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죠, 서로. 네, 그렇죠. 기본 옵션으로 네.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예,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희 영상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상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탐정들이 거의 찍는 건 다 봤고요. 이제 네. 그 중에서 새로운 탐정들이 영상 찍은 것 중에서 가출 청소년 편하고 네, 예, 역시. 또 현대 탐정님께서 그 내연남이 6명이라는 네. 예, 스토리 내용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탐이라고 같이 이렇게 불리시잖아요. 예, 저도 보는데 이 탐정님께서 사실은 유튜브 채널 자체가 좀 척박하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렇죠. 탐정도 생각하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준현 탐정님이 거의 최초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는 정규 방송을 하고 계신데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좋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홍보성을 위해서 저희 업체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찍다 보니까는 책임감도 생기는 거고요. 또 여러 이제 신규 탐정들이 저희 채널을 보고 뭐 어흥 탐정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당당하게 얼굴을 공개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탐정에 대해 현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거죠. 현재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얼굴을 공개를 하고 이런 탐정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다. 이제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얼굴을 탐정이 공개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그쵸. 근데 그거를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시게 된 뭐 어떤 공익적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홍보는 나중 문제고.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제 의뢰자분들 연락 오시면요, 그 탐정들하고 비대면으로 계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고요. 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됩니다. 흔히 말하는 불법 흥신소에 대한 그런 사례가 났을 때 의뢰자들은 저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구제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얼굴을 공개를 하고 내 얼굴을 이제 알고 계약을 하셔라 했던 거고요. 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현장 조사 나갈 때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건데 저희가 뭐 근접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거의 아니죠. 원거리에서 네. 보고 네. 있다가 네. 그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거부감이 없었던 거고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접이나 좀 노출시킬 때는 직원들 위주로 조사를 하면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굴을 공개하는 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노하우를 많이 공개하시더만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누구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이렇게 교육시켜준다고 일부 나쁜 탐정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초보 탐정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올 초까지 면허 취득자가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경찰청 기준으로는.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 역할이나 과외 선생님 역할하는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은 없으세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연락이 오신 이제 탐정 지명생들한테 좀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 있던 뭐 다 그렇지는 건 아니지만은 좀 어두웠던 지금도 좀 안 좋게 운영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계속 그 똑같은 방식으로 후배들이 창출된다 그러면은 우리 탐정은 뭐 20년 전이고 10년 전이고 이렇게 무시받았던 흥신소 그런 이미지가
쭉 되기 때문에 차라리 좀 정상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걸 보여주고 내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를 하고 새로운 탐정들을 좀 창출해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저는 연락이 오면 노하우 같은 거를요 많이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다, 진짜. 저도 이렇게 오늘 촬영하기 전에 용감한 탐정 채널에 들어가서 직접 영상을 보고 왔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영상 중에 하나가 남편분이 아내분의 외도를 의심해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실제로 동행하면서 그 촬영한 영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촬영 과정과 해결 과정에서 혹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 저 영상에 실지는 못했던 건데요. 이제 그때는 이제 아내분이 남편의 가정사 외도 문제로 저희한테 의뢰했던 사건인 건데 저초지형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는 보통 이제 외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네. 숙박업소나 아니면 뭐 여자 집, 남자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가 많잖아요. 근데 이번엔 특이한 케이스로 자동차에서 좀 부정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쉽지 않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동차 안에서는 내부 확인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 수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급하게 이제 의뢰자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의뢰자분이 한 5분 만에 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부정한 행위 장소가 그 대상자의 회사였거든요. 회사 주사지였던 건데 그 회사 근처에서 거주하셨는가 5분 만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등을 제가 이제 어두워가지고 뭐라도 좀 수집하려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봤는데 손에 망치를 들고 오신 거예요. 부인이요? 예, 그래서 나한테 누구 죽이려고. 조용히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나갔죠. 나갔는데 이제 그 의뢰자 분께서 그 대상자의 차를 막 이제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차문을 깨고 영상을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증거 수집을. 와, 예, 대단하다. 그거는 제가 여지껏 조사하면서 너무 인상이 남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최고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차가 비싼 차였어요, 선생님? 예, 비싼 차였습니다. 어우, 야. 더 멋있는 게 뭐냐면은 주민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 새벽 시간대에 그런 상황이 났기 때문에 지구대에서 출동이 와서 이제 의뢰자분이 막 행패를 부리니까는 제지를 하잖아요. 왜 남의 차를 부시냐니까는 그때 하는 말이 이거 내 차라고, 내 명의 차인데 내가 명의 차를 부시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 전혀 경찰의 제재에 대해서도 겁을 안 먹고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의 증거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독을 품었구나, 그 정도로. 그죠, 자기 명의 차를 자기가 부셨으니까, 억대의 차를. 물론 뭐 차를 부시는 과정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거는 별거 문제고, 이제 그분 단순하게 차 부시는 것 같다가 순경이 왔기 때문에 내 차 내가 부시는데 니네가 뭐라 하냐, 당당하게 그때 이제 영상 수집하시더라고요. 와, 그 분노가 이렇게 무섭네요. 네. 불륜이나 뭐 저희는 가사소송이라고 예. 지금 부르잖아요. 그런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이탐정님이 전체 사건 중에 평균 좀 내보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지금도 많습니다. 한 10건 중에 6건 정도는 가정사의 가사 사건 문제가 많거든요. 그거 이외에 뭐 그건 이제 보통 가사 사건은 탐정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이하게 이제 좀 특화가 되거나 이탐정님 그 시스템에서 하고 계신 어떤 전문 섹터로 좀 키우는 부분 있잖아요. 주로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셔요? 특수하게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민형사 증거 수집에서 좀 좋은 성과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 소송 관련된 거나 고소 관련된 거요? 네, 이게 아직 뭐 경찰서에 접수가 되기 전에 이제 의뢰자분께서 저희가 상담을 받고요. 좀 실마리가 될 만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같이 자문을 준 다음에 그다음 필요한 증거 수집을 좀 하게끔 그렇게 좀 세팅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스토킹 같은 것도 들어와요. 스토킹도 예전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의뢰인들이 여성분이세요? 남성이 많으세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상을 올린 건데 술집에서 근무하시는 여자분이셨거든요. 네, 네. 근데 밤마다 자기 집에서 속옷이 없어진대요. 어머. 그걸 누가 가져가? 그 신고를 했었는데도 순경들은 뭐 속옷만 훔쳐갈 리가 없다. 뭐 금품 같은 건 다 있고 아니면 본인이 조금 까먹은 거 아니냐. 그 조사해 보겠다 이렇게 몇 번 했던 건데 자기 속옷은 이제 속옷만 없어진다고 하길래 저희가 의뢰를 받고 이제 잠복을 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 의뢰자분께서 바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바에서 알게 된 손님이 의뢰자 집에 와서 속옷만 몰래 훔쳐갔던 거죠. 진짜 소름 돋는다. 거기가 이제 반지하 건물이거든요. 네. 근데 여자분들은 이제 반지에서는 속옷이 좀 예민하니까는 안에 건조대에다가 이제 건조를 하는 건데 창문이 보여요. 그냥 막대기 갖다가 속옷을 끄집어내는 거 저희가 잡아요. 노력한다 진짜. 그러게요. 그럼 그거 속옷이 없어진 여성은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남자들을 많이 접하는 직업을 가지는데 아직까지 손님들한테 자기 집 위치를 공유한 게 없다. 근데 속옷은 없어진 거는 뭐 첫 번째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집을 어떻게 알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범인이 그 의뢰자 분하고 한 10번 이상 본 거죠. 가게에서 손님으로.
근데 번호는 이제 알게 되니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뢰자분께서 몸이 아팠을 때 이제 이 범인이 너 몸 아프니까는 죽을 시켜주겠다. 그때 무심코 알려준 주소가 이 범인한테는 이제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된 거죠. 머리 쓴 거네요, 그러니까. 죽 보내주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그렇게 망가진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 의뢰자 분의 정보를 알게 된 거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을 찾아가는 자체가 위험한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어쨌든 절도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절도랑 뭐 주거 침입이랑 예, 특수절도는 되니까. 예. 예. 그럼 이거 말고도 이제 주로 이제 민형사 소송 전문으로 지금 계속 발전시킨다고 하시는데 형사사건 관련된 것도 특이한 사안이 또 있을까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대출 사기 같은 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거 하셔요. 자동차 대출. 젊은 이제 세대들한테 이제 여자를 이용해갖고 남자친구들이 너 신용이 좋으니까는 차도 뽑으면은 개인 리스트 줄여주겠다. 예, 그러면서 차를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 3개월 정도만 할부를 내주시고. 예, 근데 이 사건을 형사들이 다루지가 않아요. 왜냐면 점유권이 범인한테도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들이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범인 잡지는 않거든요. 예, 저희가 그럴 때 이제 차량을 찾는 걸 좀 목적으로 두고 차량을 잡고 이제 인도명령 홍속이나 그런 거 알려주면서 차량을 좀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차를 못 찾으면 계속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할부는 계속 나오는 거고 또 톨게이트 미납요금, 뭐 불법 주차 과태료 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죠. 아, 차주한테 예, 예. 이름 빌려준 여자친구한테요. 예. 여자는 이제 신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통 피해자분들이요 나이가 다 젊어요. 이제 뭐 각 성인 돼가지고 20대 초반인데 남자 친구들이 이제 꼬시는 거죠. 너 할부 뽑아주면은 내가 할부 내주고 개인 렌트 돌려갖고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협력시킨 다음에 또 3개월 정도는 진짜 할부를 내줘요. 그래야지 형사사건이 안 되니까는. 예, 그다음에 3개월 정도 내고 차량을 가지고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뭐 대포로 날린다 이렇게 많이 하던데 그런 방식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차가 좋은 차들은 해외 대포로 날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차를 가져간 대상자가 개인 리스로 돌린 경우도 많죠. 아, 개인 리스로. 그럼 그거 위치 추적은 다 이렇게 제거하고 막 이렇게 도망간다고 많이 그러던데요. 근데 보통 이제 여자친구 명의 차니까는 여자 개인 차량에다가 GPS를 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예, 보통 리스 차량이나 렌트카는 달아놓지만은 그러니까 여자분 피해자들은 차량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중간중간에 딱지가 날라오거나 이제 그럴 때 그 과태료를 보고 대충 위치만 알고 있는 거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뭐 과태료 딱지나 이게 오시면 그때 탐정님들이 출동하셔갖고 그 근처에 주차되는 차를 싹 훑으시는 이런 방식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단서가 돼가지고요. 이제 어리 지역이 있다면은 어쨌거나 둘이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 대한 뭐 지인들이나 그런 인적 사항을 다 파악한 다음에 탐문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지인들한테 뭐 친구들 중에서 뭐 누가 차 좋은 거 꼭 나오지 않냐 아니면 또 이런 대포 개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 렌트 사이트가 거기를 이제 모니터를 하면서 우리 대상자 차량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확인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차가 떴다 그럼 저희가 이제 손님 인처 위장해갖고 렌트하겠다 만나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차를 이제 가져가는 게 형사적으로 뭐 사기나 이런 거에 해당해요? 3개월 동안 할부금을 내줬기 때문에 이게 뭐 전유이템은 횡령도 안 되고요. 경찰들이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동안 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당신이 손으로 키를 준 거고 점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다. 예, 이거는 이제 민사로 통해서 해결하셔라. 그런 케이스의 경우가 많다고 하시죠. 아, 이건 지능범죄네요, 이거는. 예. 아주 지능적이네. 예. 이거 조심해야겠다. 지금은 또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많아요.